영상 시작 전 한 번의 클릭으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인생 편지에 큰 힘이 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지만 때로는 그 피가 고통과 상처를 안겨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 주영 씨는 친정에서 학대받으며 자랐고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 받는 따뜻한 사랑과 배려는 그녀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었죠. 하지만 평화로웠던 그녀의 삶에 다시 어둠이 드리워졌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찾아와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그녀는 큰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주영 씨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함께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은 거리를 걸으며 시어머니는 활기차게 주영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얘 것도 샀는데 네 것도 당연히 사야지. 하나 골라봐.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너 나 나쁜 시어머니 만들려고 그래? 주영 씨는 시어머니의 다정한 말투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쇼핑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주영 씨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발견했습니다. 친정엄마가 거실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넌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친정엄마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주영 씨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언제 왔어, 엄마? 친정엄마는 가시 돋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내 딸 집에 오는데 보고하고 와야 되냐? 백화점에서 쇼핑을 다 하고 지지리 복도 없는 기집애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네 주제에 정서방 같은 남자를 물었는지 이런 아파트까지 사주는 알부자 시집일 줄 누가 알았어? 주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머리를 숙였습니다. 친정엄마의 비난이 익숙했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친정엄마는 거침없이 계속 말했습니다. 정서방 일찍 오라고 전화나 좀 해라. 요즘 주호가 비실비실한 게 고기 좀 먹여야겠더라. 친정엄마의 날선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에게 빨리 집에 와 달라는 부탁을 전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왔고 가족들은 다 같이 고기를 먹기 위해 식탁에 모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풍성하게 차려진 고기와 반찬들이 놓여 있었지만 주영 씨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주영 씨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자기는 왜 이렇게 안 먹어? 그때 친정엄마가 끼어들었습니다. 쟤는 고기 안 좋아해. 주영 씨는 순간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릴 적 고깃집에서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넌 언제까지 먹기만 할 거냐? 너 그것만 먹어라. 네 동생은 남자고 많이 먹어야 하니까. 친정엄마의 말이 주영 씨의 귀에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주영 씨는 고기는 세 점만 먹고 된장찌개와 밥을 먹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때의 서운함과 외로움이 다시 가슴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과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친정엄마의 한마디가 다시 주영 씨를 현실로 불렀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주영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기 한 점을 집어들었습니다. 내 친구들은 사위가 좋은 옷 사주고 백도 사주고 호강이 늘어졌는데 내가 기죽어서 모임에 못 나가. 친정엄마는 투덜거렸습니다. 남편은 죄송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엔 좋은 걸로 사드릴게요. 친정엄마는 더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는데 하나뿐인 처남 챙기는 구석도 없고. 남편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남 용돈 준 지 좀 됐지? 주영 씨가 그제야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줬잖아요. 친정엄마는 주영 씨를 싸늘하게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왜 껴? 바로 그때 처남이 남편의 지갑을 빼앗아 지폐를 모두 꺼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주영 씨는 충격에 휩싸여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처남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꼽냐? 남편은 화를 참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처남, 누나한테 버릇이 좀 없는 것 같다. 그러자 친정엄마는 성큼 다가와 처남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은 아직 애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정서방이 잘 챙겨줘야지. 그렇게 불편한 자리는 끝이 났습니다. 주영 씨는 남편에게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불편했던 감정들이 모두 사그라들고 있을 때 주영 씨의 친정엄마가 남편을 호출했습니다. 며칠 전 친정엄마는 주영 씨 모르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위해 새로운 자동차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자동차 대리점에 도착했습니다. 친정엄마와 처남은 이미 와서 여러 차종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남편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친정엄마는 팔짱을 끼고 있었고 얼굴에는 약간의 불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네 늦길래 우리가 다 봐놨어. 얘는 이게 좋대. 그녀는 손가락으로 값비싼 세단을 가리켰습니다. 처남이 타기엔 좀 큰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실용적인 차가 좋지 않을까요? 처남은 얼굴을 찌푸리며 반박했습니다. 에이, 쪽팔리게 어떻게 작은 차를 타? 친구들한테도 보여줘야 하고, 이왕이면 큰 게 좋지. 친정엄마도 남편을 압박했습니다. 그래, 좀스럽게 굴지 말고 이왕 사는 거 좋은 걸로 화끈하게 해주게.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차로 하시죠. 하지만 처남, 관리도 잘하고 안전하게 운전해. 큰 차일수록 신경 써야 할 게 많으니까. 처남은 주호 씨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고마워요, 형. 친정엄마와 처남은 새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남은 차에서 내리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엄마 이 차 세금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친정엄마는 기세 좋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걱정이냐? 정서방한테 내라면 되지. 대기업 다니는 매형이 그 정도도 안 해줄까? 그때 집안에서 친정아빠가 나왔습니다. 누가 우리 집 앞에 차를 세워놨던데? 친정엄마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서방한테 내가 뜯어냈지. 그놈이 우리 딸한테 빠지긴 빠졌나 봅디다. 장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야? 당신 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주영이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왜 걔 신랑까지 못 살게 굴어? 친정엄마는 흥분한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부모가 돼갖고 이 정도도 못 받아요? 장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부모 노릇한 게 뭔데? 모자간의 거지근성만 그득해갖고 아주 잘하는 짓이다. 친정엄마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 아들 잘 살게 해주려는 거야. 당신은 알기나 해. 장인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은 아들만 자식이야? 딸이랑 사위는 안중에도 없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당신이 정말 부모라면 애들 위해서 그만하라고. 주영 씨는 남편이 처남에게 차를 사준 사실을 알고 나서 화가 난 채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친정집 문을 열며 큰 소리로 따졌습니다. 지 밥벌이도 못하는 애가 무슨 차야? 너 기름값이랑 보험이랑 다 감당할 수 있어? 주영 씨는 분노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처남은 무례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잘난 네가 내면 되겠네. 주영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발 철 좀 들고 정신 좀 차려. 그러자 처남은 주영 씨에게 맞섰습니다. 이 기집애가 어디다 대고 훈계야? 그 순간 친정엄마가 방에서 나와 주영 씨를 몰아세웠습니다. 네가 뭔데 내 아들 길을 죽여? 주영 씨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나로서 이 정도 말도 못해? 친정엄마는 주영 씨를 무시하듯 쏘아붙였습니다. 맨날 눈치나 보고 빌빌대던 게 너 목소리 많이 커졌다 이젠 든든한 신랑 있겠다. 무서운 게 없냐? 인간이 그러는 거 아니야. 있는 집에 시집 갔으면 없는 친정 보태줄 생각을 해야지. 주영 씨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만 자존심도 없어? 친정엄마는 주영 씨를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딴 자존심 너 혼자 국 끓여 먹어. 난 내 아들 기죽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니까. 주영 씨는 그 말을 듣고 참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의 비뚤어진 사랑과 동생의 무책임한 행동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영 씨는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자신과 남편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 옳은지 깊이 생각할 때였습니다. 주영 씨는 이제 더 이상 친정엄마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행복한 나날 속에서 새로운 축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영 씨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모든 가족에게 알렸습니다. 시댁에서는 모두가 축하해 주었지만 친정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주영 씨를 위해 특별한 축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집안 곳곳을 비추며 모두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미리 준비해둔 꽃다발을 들고 주영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새아가 정말 축하한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제 우리 집안에 또 한 명의 소중한 가족이 생기는구나. 주영 씨는 감동에 눈물이 고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따뜻하게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시누이는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며 활짝 웃었습니다. 언니, 이건 내 작은 축하 선물이야. 아기 태어날 때 필요한 것들 샀어. 언니가 힘내서 건강하게 출산했으면 좋겠어. 시어머니는 주영 씨에게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받아둬라. 빠진 것들은 다음에 이걸로 더 사. 언니, 쉬기게. 우린 그만 가자.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축하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날 친정엄마가 예고 없이 주영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친정엄마는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주영 씨는 깜짝 놀라며 친정엄마를 맞이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 얼굴이냐? 친정엄마가 쏘아붙였습니다. 수신 차단해 놓고 애미 전화를 받지도 않고 애미를 버리겠다는 거냐? 너 사돈댁에서 돈 받았지? 이건 내가 쓰마. 주영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엄만 내가 돈으로 보여? 여기 또 나 보러 온 게 아니라 또 돈 필요해서 온 거지? 친정엄마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잘 알면 미리미리 알아서 보내주든가. 너 산후조리 해주려면 이거저거 필요하잖아. 미역도 좋은 걸로 구해놔야 되고 고기도 끊어놓고. 주영 씨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해줄 거야? 친정엄마는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 말고 누가 해? 그러나 주영 씨가 아이를 낳고 나서 친정엄마는 돈만 받아가고 산후조리는커녕 한 번도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태어났고 주영 씨는 계속 이런 식으로 연락하는 친정엄마가 싫었습니다. 주영 씨는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엄마, 손자 궁금하지도 않아? 애기 어제 나왔어. 친정엄마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들었어. 잘 나왔다며. 예. 나 지금 바빠서 너 보러 갈 상황이 아니니까 네가 알아서 퇴원하고 몸조리해라. 주영 씨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와 실망을 억누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아이가 외할머니 얼굴은 알아야 하지 않겠냐며 주영에게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을 한번 찾아가 보라고 권했습니다. 주영은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남편의 말에 따라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하자 문을 열고 들어선 주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낯선 여자가 동생 주호와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주영은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 여잔 누구야? 친정엄마가 고개를 돌리며 쌀쌀맞게 대답했습니다. 주호가 사고를 쳤어. 주영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 애는 보러 오지도 않고 제 시중 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시댁에서 받은 돈으로 먹여가면서. 친정엄마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반문했습니다. 넌 지금 이 시점에 그런 말이 나오냐? 그게 그렇게 아까워? 그리고 애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주영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주호 걔는 지 밥벌이도 못하는 애가 애부터 덜컥 낳으면 어쩌자는 거야 대체? 친정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서방한테 주호 일자리 좀 알아봐 달라고 해. 주영은 한숨을 쉬며 대꾸했습니다. 한두 번 해줘봤냐고. 그때마다 힘들다고 사흘을 못 견디고 뛰쳐나가서 정서방 입장만 난처해졌잖아. 친정엄마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야, 됐어. 너 도움 안 되는 말 할 거면 나가. 당장 기저귀 떨어졌으니까 가는 길에 배달 좀 시키고. 주영 씨는 아이를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친정집을 나서는 길, 주영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외할머니 얼굴을 알아야 한다며 설득했지만 그곳에서 느낀 것은 오히려 깊은 상처와 실망뿐이었습니다. 주영은 남편과 아이에게 돌아가면서 더욱 강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친정엄마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과 가족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화창한 주말 아침 주영 씨는 주방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주방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방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불안과 걱정으로 어두웠습니다. 갑작스레 현관문이 쿵 소리와 함께 열리더니 친정엄마가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넌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친정엄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영 씨는 놀라서 주방칼을 내려놓고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왔어? 친정엄마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얼굴에는 걱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주호 와이프가 분가시켜주지 않으면 이혼한다고 윽박지르더라. 주영 씨는 입술을 깨물며 불안한 마음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로 와? 부동산에 가야지.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간절함과 분노가 섞인 눈빛이 딸을 향했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전세방이라도 안 해주면 애 버리고 집 나가겠다는데 너는 하나밖에 없는 네 동생 이혼하게 만들고 싶어? 주영 씨는 두 손을 움켜쥐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보고 이 집을 내놓으라고? 그게 말이 돼. 집은 우리 시댁에서 사주신 거야. 친정엄마는 눈썹을 찌푸리며 성큼성큼 걸어와 주영 씨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전세 사는 조건으로 팔고 그냥 살면 되잖아. 차액으로 전세방 충분히 구해줄 수 있잖아. 주영 씨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쩜 나한테 끝까지 이래. 제발 나한테 그만 좀 해. 정말 넌덜머리나니까. 친정엄마는 손을 흔들며 주영 씨를 돌아섰습니다. 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듯 다시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넌 정말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너도 결혼해서 잘 살고 있으면서 동생 좀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주영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외쳤습니다. 엄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제발. 난 내 생에서 지금 이렇게 행복한 적 없어, 그러니까. 제발 내 인생에서 살아주면 안 돼? 친정엄마는 딸의 말을 듣고도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행복. 내가 행복하려면 가족도 함께 행복해야 해. 그게 진정한 행복이야. 넌 어쩜 딸이라고 하나 있는 게 이 모양이야. 주영 씨는 친정엄마 밖으로 내보내려고 끌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나가. 이제 다시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 하나밖에 없는 딸 그냥 죽었다고 생각해. 친정엄마는 주영 씨의 손에 이끌려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들 주호 씨의 이혼을 막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며느리 주영 씨에게서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자 결국 사위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방법밖에는 없었죠. 정서방, 시간이 되면 집으로 좀 와줄 수 있을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래. 친정엄마는 최대한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사위는 당황했지만 친정엄마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몰래 집으로 초대된 사위는 친정엄마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친정엄마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을 내놓으며 사위를 맞이했습니다. 정서방은 결혼하고 처음으로 받아보는 이런 대접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친정엄마에게서 느꼈던 냉랭함이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서방 어서 앉게. 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야. 이거 다 정서방 좋아하는 걸로 준비했어.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지? 식탁 위에는 다양한 한식 요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각종 나물 반찬들, 백숙까지 모두 사위가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준비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사위는 당황하며 앉았지만 친정엄마의 정성에 감동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사위 사랑은 장모가 하는 거라잖아. 자, 이거 먹어봐. 내가 특별히 자네 온다고 백숙 삶았어. 친정엄마는 직접 닭다리를 덜어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사위는 한 입 먹고는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어머니. 그동안 제가 오해했었나 봐요. 저는 어머님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줄 알았어요. 친정엄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사위의 접시를 계속 채워주었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지. 많이 먹어, 우리 정서방. 식사가 끝난 뒤 친정엄마는 사위에게 본격적으로 부탁했습니다. 정서방, 사실 이번에 주온의 일이 좀 복잡해졌어. 친정엄마는 말문을 열며 슬쩍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주호 와이프가 분가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윽박 지르고 있어. 우리 주호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알잖아. 이번 일만큼은 도와줄 수 없겠나? 정서방은 친정엄마의 갑작스러운 호소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엄마의 눈물과 간절한 표정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이런 일 있으시면 진작 말씀하시지.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정서방의 말에 친정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사위는 친정엄마의 말에 설득되어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위는 결심했지만 이 사실을 주영 씨에게는 알릴 수 없었습니다. 보나마나 반대할 게 뻔했기 때문이죠. 그날 밤 주영 씨는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당신 어디 갔다 왔어요? 요즘 왜 이렇게 늦어요? 주영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사에 일이 많아서 그래. 걱정하지 마. 정서방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영 씨는 남편의 행동이 점점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몰래 전화를 하거나 은밀하게 서류를 주고받는 모습을 몇 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정서방은 어느 날 갑작스레 방문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등장에 당황했습니다. 업자는 집을 보러 왔다며 전세 조건으로 판매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인데요. 집 보러 왔습니다. 전세 사는 조건으로 파신다고요. 주영 씨는 순간적으로 멍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집을요? 저희는 내놓은 적이 없는데요? 저희 집 안 파니까 가세요. 그러나 업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 사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는데요. 주영 씨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필요 없다고요. 가세요. 업자가 떠난 뒤 주영 씨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해졌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이 일을 벌였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영 씨는 급히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엄마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주영 씨를 보자마자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네가 웬일이냐? 더는 안 볼 것처럼 하더니 그나저나 집은 나갔니? 그래도 정서방은 말귀를 알아듣는 것 같더라. 주영 씨는 이미 차오른 눈물을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나 더 이상은 정서방 얼굴 미안해서 못 보겠어. 이제 각자 살자. 제발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엄마 찾아오지 마. 나도 우리 남편도 우리 시댁도 이게 엄마가 보는 딸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 알아도 그 말하러 왔어. 친정엄마는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내 애미랑 하나뿐인 동생은 시궁창에 빠져 허우적대도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거지? 내가 그런 년이니까 내가 정이 안 갔던 거야. 주영 씨는 눈물을 삼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물고 빨던 아들 휴도나 받으면서 잘 살라고. 딸 하나 없는 셈 쳐. 친정엄마는 분노에 차서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 말 한마디면 네 인생 먹구름 끼는 거 한순간이야. 주영 씨는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게? 친정엄마는 냉정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 기억 안 나니? 너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출해서 나쁜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다가 낙태했던 거. 주영 씨는 충격을 받으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친정엄마는 비웃음을 띠며 대답했습니다. 협박은 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주영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어. 나도 우리 가족도. 주영 씨는 친정집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주영 씨는 친정엄마에게 환멸을 느끼며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아이를 위해 자신이 떠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심했습니다. 밤늦게 조용한 방에서 펜을 들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마음속의 깊은 감정들이 펜 끝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당신 참 좋은 사람이야. 언제나 나에게 한결같이 따뜻하게 대해주고 상처 입은 내 손을 잡고 햇살 가득한 곳으로 데려다 준 당신. 그런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어. 그런데 우리 결혼은 내가 따뜻한 곳으로 당신을 따라간 게 아니라 당신을 차가운 내 세계로 끌고 들어온 거였어. 당신의 따뜻함과 빛나는 미소를 보며 나는 내가 당신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깨달았어.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당신 곁에 있다는 게 참으로 미안하고 아팠어. 우리가 같이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당신에게 상처만 주게 될 거야. 당신의 미소가 점점 사라져가는 걸 보면서 내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어. 나는 당신을 그렇게 만들 수 없어. 당신에게는 더 밝고 행복한 미래가 필요해. 나와 함께하는 길이 아니라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야 해. 당신의 눈에 지친 나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알아. 그러나 나는 당신이 그 사랑을 받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 그래서 나는 결심했어.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 더 이상 당신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더 이상 당신의 빛을 흐리지 않도록. 서류 준비해서 연락할게. 미안해. 그리고 정말로 고마워. 당신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나에게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거야. 당신의 따뜻한 품에서 나는 잠시나마 행복을 느꼈어.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랄게. 사랑해. 그리고 정말로 미안해, 주영. 주영 씨는 눈물로 얼룩진 편지를 봉투에 넣고 남편이 찾기 쉬운 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리고 남편과 아이의 행복을 위해 그녀는 용기를 내어 떠났습니다. 가족은 행복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처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집을 떠난 주영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로 각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